안녕하세요. 유리멘탈의 심리학 유리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심리학 주제는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를 만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중에 누가 더 이혼율이 낮을까에서 중매 결혼이 더 이혼율이 낮다고 했는데요. 정말 애석하고 미안하게도 우리의 부모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쵸? 아침에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어머니를 와락 껴안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죠. 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그리고 군인들을 봐도 새로 나온 여자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 소녀시대를 엄청 좋아하셨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트와이스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와이스 남자 팬분들이 예전에 다른 그룹을 좋아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여자 아이돌 그룹이 나타나면 다시 마음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획사에서 새로운 여자 아이돌 그룹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고요?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이니까요. 자, 그러면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 이거 한번 심리학 실험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와이프인 영부인과 함께 양계장을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분들이 시장 가서 굉장히 상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켈빈 쿨리지 미국 제30대 대통령도 영부인과 함께 이제 닭게장, 양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먼저 그 양계장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수탉들은 암탉과 교미를 하루에 몇 번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주인이 대답하죠. 하루에 한 12번 정도 교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부인이 말합니다. 그 사실을 내 남편인 켈빈 쿨리지 대통령에게 꼭 말해주세요. 라고 영부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켈빈 쿨리지 대통령도 양계장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탉이 매번 똑같은 암탉이랑 하루에 12번 교미를 하는가요? 라고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양계장 주인이 아니요, 수탉은 하루에 12번 모두 다른 암탉과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쿨리지 대통령이 그러죠. 그 사실을 꼭 나의 와이프 영부인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이름을 따서 이 효과를 켈빈 쿨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켈빈 쿨리지 효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켈빈 쿨리지 효과를 알아본 실험 절차는 이러합니다. 자, 여기 수컷쥐 빨강이가 있습니다. 이 빨강이는 수컷쥐예요. 이 빨강이 수컷쥐와 하양이 암컷쥐를 함께 우리 안에 가둡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9월달이죠. 9월달에 이 둘이가 30번 교미를 합니다. 10월달에 이 둘이가 15번 교미를 합니다. 11월달에 이 둘이가 교미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번에 실험 어떻게 하겠나요? 이 빨강이 수컷쥐는 그대로 두고요. 이 암컷쥐를 꺼냅니다. 자, 그리고 까망이 암컷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아까 9월에 30번 했고요. 10월에 15번 했고 11월에 안 했죠. 11월에 까망이 암컷쥐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고 또 11월에 또 30번 교미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15번 교미를 합니다. 자, 1월에는 이 둘이가 교미를 안 해요. 따로 떨어져 놉니다. 자, 그럼 실험자는 다시 이 까망이 암컷쥐를 꺼내고 에어컨처럼 생긴 에어컨 모양의 이 세 번째 에어컨 암컷쥐를 넣습니다. 그럼 1월달에 또 이들이 30번 교미를 합니다. 2월달에 이들이 15번 교미를 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는 이 둘이가 이제 교미를 하지 않고 서로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죠. 그쵸? 네. 이게 바로
쿨리지 효과라는 거죠. 누구 이름을 땄다? 미국 제30대 대통령 이름을 땄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 모르는 여자, 처음 본 여자를 만났을 때 뭔가 심장이 뛰면서 저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서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히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쿨리지 효과라고 했고요. 또 쥐 실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험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쥐랑 인간이랑 같냐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먹는 약들의 대부분의 실험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죠. 보통 쥐한테, 흰 쥐한테 암세포를 넣고 어떤 약을 투약했을 때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실험 얘기를 듣고 인간이랑 쥐랑 같아 라고 따질 거면 임상 실험을 쥐에게서 한다는 뉴스를 보고 매우 그 뉴스에게 투서를 많이 넣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암을 쥐로서 그렇게 임상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간도 어떻게 보면 포유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쥐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습성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를 통해 인간의 습성이나 행동을 실험했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다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습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 쿨리지 효과의 베이스가 되는 심리학 이론은 진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책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화 심리학 책이고요. 또 잠시만요. 이 책도 진화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진화 심리학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사를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석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과목으로 박사과정 중이지만 심리학 공부를 항상 논문으로 하고 있고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지식들은요. 논문을 바탕으로 할 거고요. 제가 그 논문을 쓴 학교를 얘기했을 땐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는 학교가 아닐 거예요. 다소 우리에겐 생소한 진화심리학이지만 우리나라의 진화심리로 유명한 교수님도 계십니다. 첫 번째 진화심리학 교수님은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님이고요. 두 번째 진화심리학 교수님은 경희대의 전중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 책꽂이 뒤에 욕망의 진화라고 해서 저 책은 뭐지? 라고 궁금해했던 이 욕망의 진화를 경희대 전중환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을 해주셨죠. 진화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미국에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학자에게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 전중환 교수님이 제자로서 이제 많이 배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진화심리학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는 있어요. 진화심리를 통해서 왜 남자는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일까? 라는 쿨리지 효과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짜고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분류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진화심리학에서 왜 남자의 첫사랑은 처음 본 여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몇백 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몇백 개 가지고 태어난 거에서 다시 반 정도 몇백 개가 자연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약 200개의 난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팔관에서 오른쪽 나팔관, 왼쪽 나팔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생리가 되겠죠. 자, 남자는 반대입니다. 남자는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요. 심지어 만약에 사정을 하더라도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자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이 사회가 굉장히 일부일처제 그리고 가족을 이루면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것이 마치 약속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시간이 몇십 년 정도 될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남자가 첩을 둘 수 있었죠. 그만큼 그때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에게 자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난자수, 정자수로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게 이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심장이 뛴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겨울에 여자가 남자보다 추위를 더 잘 버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또 남자가 여자보다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 마려운 걸 더 오래 참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첫 번째 말했던 겨울에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추위를 덜 느낀다 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층이 두꺼우니까 뭔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 그 지방층이 나를 더 보호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였고요. 또 두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소변 마려운 걸 잘 참는다. 이 얘기는 남자의 요도가 여자의 요도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아주 약간이라도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진화심리를 먼저 물꼬를 트자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쿨리지 효과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부터 진화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